네,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냐는 말을 할 수 없는 하루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오늘 이 장중에 그 속보로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 네. 뉴스가 뜨면서 네, 그렇지 않아도 취약했던 증시에 아주 그냥 결정타를 가한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진짜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시 전까지는 어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인사들의 또 매파적인 발언들 두 가지쯤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시장이 조금 혼조 양상으로 끝났습니다. 비교적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온 거에 비해서는 차라리 미국 시장의 반응은 오늘 새벽에는 다소 좀 담담한 모습이 있긴 했는데 경제 지표도 잘 나오거나 이제 고용 지표 역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달하고 비슷했다 이래가지고 크게 변동이 없이 마감이 됐지만 금리가 역시 인하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일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연내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지는 원래 중립 의견을 가졌던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표를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금리에 관련된 민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보니까요. 오늘 반응이 초반부터 좀 좋지 않았었는데 거기에다 10시 조금 지나가면서 이스라엘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 다들 보셨겠지만 순간적으로 3%대 중반까지 지수가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2,550선 정도 비슷하게 터치도 나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에서 한 6%까지 빠지는 그런 순간적인 쏠림이 좀 있었던 장세였고 오늘 1조 원 이상의 또 개인들 순매수가 나왔는데 다름이 아니죠. 어저께는 또 지수가 꽤 올랐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팔았던 거 오늘 다시 채워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호재라고는 오늘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호재를 찾을 수는 없지만 오늘 장중 기준으로 보면은 80포인트쯤 빠지다가 반쯤 들어주고 끝났으니까 이론적으로 200일선이 지나가는 2550선 그리고 PBR로 0.9배 정도 수준에 불과한 수준까지 지수가 어쨌든 급락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얼떨결에 지수 바닥 쳤네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게 유일한 호재인 것 같고 악재로 볼 수 있는 얘기들은 엄청 많죠. 미국 금리 불확실성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연내까지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후퇴를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시장을 이제 진짜 잡아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라든가 환율 갑자기 급등하면서 지수가 폭락 비슷하게가 아니죠. 엄청나게 폭락을 그렇죠. 했었고 그래도 이게 기술적인 저점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후속으로 들리는 뉴스들이 아주 절정의 그러니까 엄청난 폭격과 대규모의 공습은 아니었고 잠깐 몇 발 요 정도로 아마 요약이 되는 것 같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없었다라고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데서 확인을 해주면서 낙폭이 좀 줄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 종목들도 보면 타격 소식이라든가 보복 소식이 나왔을 때 금리라든가 환율, 유가 부분이 순간적으로 이제 급등하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유가 관련해서 가스 관련주, 방산 관련주, 물류 관련주, 해운 관련주 이런 것들 급등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조금 줄어들면서는 굉장히 오전 중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끝난 모습이라서 오늘 사실 장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장 빠지는데 기여했던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결론적으로 금리라든가 환율,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극상으로 갔느냐 그것도 아니고 약간 좀 흐지부지하게끔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주말 사이에 또 이란의 재보복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 질르기도 좀 아직까지는 불안해 이런 모습들이 좀 역력했던 것 같고 많이 흐르니까 방어적으로 받는 개인들의 수급만 좀 들어온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뭐 끔찍한 하루였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또 이 밑골이 달면서 쫙 올라오는 그 후반, 장 네. 후반의 모습 이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오전에 그냥 바닥에서 던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속쓰린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 사실 뭐 보면 지난주 이제 총선 이후에 사실 시장이 좀 낙폭이 생기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 아까 그래서 10시 반쯤에 이제 지수가 막 급락할 때 저도 뭐 과거에 몇 번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 뭐 제 아는 분들이나 이렇게는 메시지를 띄워가지고 차라리 모니터 끄고서 그냥 나가서 산책하세요. 이거는 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놀래가지고 던지시기 딱 좋은데 이 절정의 순간에 던지는 건 최소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감에서 하시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요. 일단 갖고 있는 거나 홀딩하시고 끝내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말았는데 참 뭐 그저께도 그랬죠. 그저께도 한 60포인트 빠지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됐다가 기대감이 없었어요. 어제 아침에는 기대감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수가 한 50포인트 올라가지고 이게 웬 거냐 했는데 결론이지만 오늘 냉정하게 보면 장중에 지수가 엄청나게 밀렸을 뿐이지 예, 진짜 냉정하게 보면 어제 올랐던 거만큼보다 조금 덜 빠지고 끝났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장중에 이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놀라신 건 같은데 그래도 몇 차례 금리 지연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뭐 파월의 발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늦어지는 거는 뭐 사실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이제 중동발 새로운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한 번 더 긴장을 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 지금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전면전으로 간다기보다는 내가 하고서 끝내자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란의 공격도 뭐 이스라엘이 방어할 정도 수준만큼만 날려가지고 방어했다고 한들 우리는 성공했다 나름대로 명분을 세웠다 이러고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생각지도 않게 또 공격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몇백 대 정도의 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날린 건 아니고 지금까지 확인되는 바로는 제한적인 어떤 장소 그리고 민간인이 다치지 않는 수준에서의 어떤 공격 이런 걸로다가 내가 끝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이란이 다시 재보복을 하느냐의 여부가 아마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시장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가 4% 이상, 4.15%였나요? 네. 그렇게 빠지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네. 하여튼 좀 지나치다 싶은 분위기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사실 외국인의 선물 매도 1조 5천억 이상 나오면서 네. 더 그게 부추겼던 것 같아요. 예, 요즘 지난주 뭐 계속 이제 총선 이후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2,700대 수준에서 지금 한 150포인트 이상 빠지는 데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때려서 내린 장은 아니고 선물을 오늘도 한 15,000계약 이상 때렸습니다만 그저께 같은 경우도 장중에 18,000개 정도 때리다가 한 15,000개 정도 어제는 조금 다시 주워 담았는데 이게 현물을 많이 파는 건 아니고요. 선물을 가지고 약간 제가 봐서 현물 못 파는 거에 대한 해지를 걸어놓는 그런 느낌이고 실제 사실 현물을 가지고 많이 때리는 쪽은 기관이죠. 지난주에도 기관은 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올리고 나서부터 계속 팔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게요. 4월 달 들어서 거의 하루인가 빼놓고 매일 팔거든요. 삼성전자.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무려 400만 주나 팔았어요. 오늘 기관 쪽에서.
외국인들 매매보다 훨씬 강하게 일단 매도를 먼저 때리고 있는 축이라서 외국인은 한 10만 주 정도밖에 안 맞습니다. 팔았으니까. 거의 안 팔았고요.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진짜 지난주부터 계속 생각이 드는 거지만 리포트 좋게 써놓고 왜 자꾸 팔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3천 넘는다라고 쓴 다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목표치에 훨씬 근접하지 못하고 좀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하나를 단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번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세간의 평가가 물론 그냥 줄을 세워서 보니까 인텔하고 TSMC 다음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는 많이 받는다 이런 걸로 사실 포장을 했지만 한쪽에서 보기에는 이거 삼성이 지금 이거 물론 수년에 걸쳐서 들어가긴 하지만 투자액 갑자기 한 2배 반 정도 늘리는 게 이게 가능한 거냐 되게 좀 무리스럽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만큼 투자를 해야 요만큼 주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주니까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원래는 한 23조 생각했는데 60조 이상을 투자하게 생겼으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인텔 어차피 내 새끼고 TSMC 거의 준 내 새끼 이런 상황이고 다음 주 되면 이제 마이크론도 나온다고 하는데 삼성도 어디 못 가게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볼모 잡은 느낌? 우리 쪽에 일단 보조금은 주긴 하지만 다른 회사랑 다른 게 저리 대출 부분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보면 전체적인 보조금이나 인센티브의 금액 자체 이제 절대값이 그렇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에 대한 일정이나 로드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 쪽으로 굉장히 편중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 그 뒤에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더 심해지는 느낌도 있었고요. 물론 이번 주 들어가지고 ASML도 있었고 TSMC는 실적도 잘 나왔는데도 빠지는 걸 보면 미국에서 최근의 움직임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간밤에 희한한 일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TSMC가 분명히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네. 삼성전자가 1분기 때 이를테면 한 6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쟤네는 순이익만 거의 10조가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인 게 2분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으네. 이러니까 간밤에 한 4% 정도 오히려 빠졌거든요. 거기다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넷플릭스도 1분기 가입자가 900만 이상 늘었다 그래서 굉장히 호재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 의해서 4% 빠지면서 지금 시간에 가격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약간 꿀렁할 것 같은데 이게 전통적으로 몇 년 동안 미국 그 기업들이 예상치 컨센서스보다 높게 발표했을 때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도 거의 사상 최고치의 높은 주가 흐름을 띠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어다르고 아다르게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 삐끗하거나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만 이상해도 주가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자주 연출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약간의 이제 고점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테슬라도 보셨겠지만 종가상으로 150불이 깨졌어요. 오늘 새벽 중에. 그래서 거의 지지선 근처로 왔던 150불도 깨지는 상황까지 되면서 지금 로보택시 내놓는 거에 대한 또 의심도 받고 있고 이런 일정들이 나오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치 같은 것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는 눈들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도 결국은 지금 나오는 현상만 보면 진짜 다들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네. 전부 좋은 뉴스가 지금은 좋은데 얼마나 다음번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그 불안감,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한데 버무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가장 기본은 결국은 금리를 빨리 안 내린다에 지금 시장 방점이 쏘여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시장에서 금리 안 내리는 게
뭐 장이 한창 좋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되는 걸 경기가 그만큼 안정적이고 좋은 거라고 늘 해석을 했던 부분에서 지금 이 고금리 상황을 몇 달이고 계속 버텨야 된다라는 약간 암울하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의 시각이 돌았다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년이고 장기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뛰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장의 고점 부근에서 어떻게든 뭐 엑시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 고점에서 또 내리는 쪽으로 추구를 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뭐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먹히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안 좋았던 하루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뭐 안타깝게도 방금 그 시장의 약간 악재적인 변수로 말씀드렸던 금리라든가 유가 환율 부분이 장중에 팀으로서 그쪽에 해당되는 종목들 강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유가 쪽으로 당연히 강세 종목군들이 나왔는데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또 가스 쪽으로도 대성에너지라든가 GSE 같은 종목들 강세가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방산 이슈가 또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뭐 빅텍이라든가 그 대형주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또 전력 인프라 관련주 쪽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아래쪽에 그 신고가로 말씀드리고 있는 LS 일렉트릭은 오늘도 장중에 한 6, 7% 올라가지고 새로운 신고가가 나왔는데 저런 모습 나오다 보니까 일부 전선주에 해당되는 또 구리 관련주들 강세가 나왔고요. 특히 뭐 장 초반에 조금 지수가 덜 빠질 때는 최근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생되는 업종 쪽에서 일부 철강주라든가 알루미늄 종목들 강세가 좀 나온 것도 있었고요. 오늘 신고가는 사실 굉장히 좀 제한이 많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별로 오른 종목은 없는데 아무래도 그 주가의 탄력성이나 실적의 탄력성이 적은 쪽 그리고 올해 어느 때보다도 여름 더위가 일찍 시작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요. 희한하게도 빙그레 같은 게 52주 신고가를 띄웠고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같은 라면 수출 지금 뭐 역대급이다 얘기를 하니까 삼양식품의 신고가도 나왔고 전력 인프라 대표적인 종목인 LS 일렉트릭 그리고 지금 웨이퍼 그 테스터 장비 쪽에서 삼성이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YIK가 어제도 상위였는데 오늘 지수 뭐 엄청 밀렸을 때는 마이너스였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몇 안 되게 종가상으로 플러스 끝난 종목이 YIK라 저 정도가 이제 신고가 정도 나왔고 아까 이제 환율 얘기 말씀드렸는데 환차익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인 대형주라고 하면 현대차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대형주 쪽에서 몇 안 되는 상승 종목이었는데 현대차가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그런 특이한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방산주 관련해서는 계속 이렇게 이슈가 국지적인 그 네. 지역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모멘텀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 분명히 찍히는 부분 지금 뭐 물론 1분기 중에는 거의 뭐 폴란드 쪽 전차라든가 자주포 관련된 이슈로 해서 매출단의 흐름을 가지고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강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중동 쪽에라든가 또 최근에 나토 유럽 쪽의 국가들도 국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첨예하게 와닿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성비라든가 납기 쪽에서 뭐 우리나라를 거의 따라올 수 없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오더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게 꼭 좋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제 분쟁이라든가 세계 정세가 뭐 각자 도생 분위기로 갈수록 방산주 쪽은 분위기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시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될 거예요. 오늘 갑자기 닥친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오늘 완전히 쐐기를 박는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네. 지금 비중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지금 손실이 큰데 이걸 그냥 들고 그냥 버텨야 되나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연초 정도 이후에 한 4월 달 지나면은 시장이 한 여름까지는 조금 처질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충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기간은 굉장히 짧은 상황인데 그것도 순간적으로 왔습니다만 폭에 대한 부분만큼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미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기사를 보면은 오늘 그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2분기 중에 2,500 깨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지금 사실 아까도 호재가 뭐가 있느냐, 많이 빠지는 거 말고는 호재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단 기본 변수 금리라는 걸 놓고 그 주변에 또 주변 변수들이 있어요.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상단을 넘을까 말까 이렇게 막 시장에 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잦아들려면 결국은 금리에 대한 명확한 경로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지금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이 서로 주장은 하지만 그네들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말 그대로 연준이 갖고 있는 철학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인플레 지표가 2%대를 안 내려오면 금리 안 내려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GDP 그 인플레 지표를 2%대로 뭐 CPI나 PPI 이런 것들을 2%대로 내릴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지표를 보면 지금부터 안정이 돼도 CPI가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리면 최소한 2달 정도는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관련돼서 우리가 맨날 연준에서 보는 것처럼 CPI나 PPI를 보고서 숫자를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6월이나 7월까지도 CPI, PPI가 크게 내리지 않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날 시점까지는 시장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익숙은 해지겠지만 지금의 악재가 극복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저변에 깔려 있는데 더 이상 충격만 없는 거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려면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든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변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부분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시장이 바라보는 기업들에 대한 비유가 조금 보수적으로 바뀌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ASML도 그렇고 TSMC도 그렇지만 약간 그 발표한 뉘앙스를 보면 2분기 때 의외로 생각보다 좋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하이닉스 생각하고 삼성전자 생각하면 무조건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8조대로 늘어난다, 한 2조대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거고 이게 또 확인이 되려면 최소한 6, 7월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배팅해서 올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부터는 지구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티는 늘 제가 잘하는 건 없는데 버티는 거 하나는 제가 우리 1년 전인가요? 이 방송 나올 때 제일 처음에 저 소개할 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시장에서 오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버티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정도 포인트 오늘 종가 아니면 오늘 저가 정도에서 수많은 생각이 많이 드셨겠지만 지금 설사 조금 더 내려간다 그래도 어차피 파실 수 있거나 아니면 팔 생각을 하실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괴로운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제발 누가 올려줬으면 나 이번만 올려주면 다신 주식 안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몇 달 있으면 다시 또 정상 되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 진짜 안 하시고 싶을지는 모르겠으나 참으시고 나면 결국은 또 제 위치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뿐입니다. 금리는 분명히 내려가야 되고 내려갈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 경로에서 지금 노이즈가 생각보다 심한 것뿐이죠. 그래서 결론은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어떻게든 저떻게든 이를 꽉 깨물고 버티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긴
지난번에 한 이번 주 정도 좀 시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나머지 두 주, 마지막 4월의 마지막 두 주,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좋은 어떤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셨는데, 네. 뭐 지금 중동에서의 이런 전쟁 분위기, 리스크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좀 희망적인 뷰는 일단은 뒤로 무르고 일단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러나 버티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근데 사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또 버틸 수 있긴 해요. 지금 주식을 갖고서 아무것도 뭐 팔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 심적으로 그냥 내가 희망 고문이라도 하지 않으면 무슨 이유로 괜히 갖고 계시죠? 그냥 앞으로 시장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내가 어떤 경제거나 뭐 증권적인 지식이 많이 없더라도 진짜 그런 막연한 생각조차 없으시면 버티실 기준이나 힘이 어디서 나오시겠어요? 그냥 정말 내가 매도 버튼 눌러가지고 내 자식과 같은 주식 그냥 떠나보낸다라는 액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긍정적이고 버티시는 생각, 좋은 생각 이런 것만 하면서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정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식이 비중이 100%인데 네.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하게 될 것이고 네. 단지 내가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도 버티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엄청난 버블이 있는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요. 예. 네, 버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컴퓨터 안 보고 다른 일 볼 일 보고 왔었거든요.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 지금 막 드는 건 그거예요. 지수가 내리면 저 같은 경우는 괜히 막 죄송하기도 하고 왜 좋을 때 많이 팔라고 얘기 강하게 못했나 이런 일말의 죄책감도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죠. 이게 뭐 제가 어떻게 창조해서 만든 시장도 아니지만 제가 적어도 한 30여 년 있으면서 이런 비슷한 시장을 한 10대 번은 본 것 같은데 그때마다 결론은 뭐였느냐? 끝까지 버티신 분만 위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뭐 물론 지금보다 더 참혹하게 어느 순간 빠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망하지 않는 기업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버티시면 꼭 이기세요. 그거는 제가 30년 동안 어떤 그 노력과 경험으로 다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마음이 참 힘드시겠지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